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 전문 심리상담사 흰둥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선 마피아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게임은 여전히 추억의 게임으로 남아있는데요. 마피아 게임의 기본 룰은 간단합니다. 시민들 틈에 숨어있는 마피아와 그의 수하인 똘마니를 찾아내서 처단해야만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피아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몰래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밤마다 선량한 시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누구의 악행이었는지 시민들은 함께 토론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마피아와 그의 공범들은 이러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데 자신을 선량한 시민처럼 위장하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누군가를 모략하고 때로는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해 공작이 성공하면 마피아들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은 나쁜 마녀로 몰려 단두대에 끌어올려져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고전 마피아 게임의 전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생존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그 전략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상적인 척 행동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나쁜 속마음을 들켜 처벌을 받을까봐 어린 시절부터 거짓 가면을 쓰고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데요. 이는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본인의 정신병리적인 생각이 들통날 우려가 있으니까요. 사회화된 나르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관대하며 인자한 태도를 보이거나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며 공감 능력은 부족하지만 상황에 맞춰 상대가 원하는 말을 잘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은 그가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데요.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쉽게 착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쉽게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반성하거나 성찰할 마음은 더더욱 없는데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쌍방간 긍정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꼬투리를 잡으며 지적질을 하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등을 만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문제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켜 점점 학대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간질과 분탕질하는 수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신을 도와줄 주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주변인들에게 거짓말과 가십을 만들어내어 서로 싸우게 만들죠.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은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본인이 문제의 핵심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직장 안에서라면 겉으로는 A 직원을 지지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B라는 직원에게 지원을 해주어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에게 어긋난 정보를 각각 쥐어주면서 말이죠. 배우자와 자신의 부모 사이에서도 말씀드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서 정작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대적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대충 사과하는 척하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신병적인 행동이 온전히 발각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면 불쌍한 척을 시전합니다. 보통 센 척을 하다가 먹히지 않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자신은 그런 일을 만들 의도가 없었고 당신의 학대와 통제로 인해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껴 정서적인 지지자를 밖에서 만나 위로를 받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상간자에게는 가정에서 소외받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드러내며 접근하는 것이 그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동정심을 심어줄 수 있고 자신은 항상 박해받는 이미지로 당신은 가학적인 악한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거짓말과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는 숨만 쉬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부 이유를 달아서 당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며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며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외도 행위나 일탈 행위를 합리화해 나갑니다. 당신의 외모나 능력을 문제 삼고 자신이 없었다면 당신 같은 모자란 사람은 누구도 받아주지 못할 것을 서슴지 않게 이야기하면서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없이는 살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 끝내 당신을 종속시키려고 듭니다. 예를 들어 돈의 힘을 잘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돈으로 당신을 조종할 공산이 큽니다. 또는 자녀들도 돈이나 권위로 조종하려고 하지요.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치사한 방법들이 당신에게 먹힌다고 판단하는 순간 학대의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당신 앞에서 공공연하게 정서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무시와 기만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르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도 자신을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비웃으며 그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전략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가까운 사람을 학대하는 치밀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간파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전략을 세워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하거나 심리적 현실적 준비를 해나가면서 유리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당신이 마녀 사냥을 당해 단두대에 오르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